그림 속 숨어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알고 보면 더 재밌는 그림. 그림을 읽어주는 남자, 토니안입니다. 올여름 찜통더위 어떻게 보내셨나요? 해마다 찾아오는 폭염 때면 저는 이걸 꼭 찾게 되던데 바로 냉감 티셔츠. 그런데 조선시대에도 냉감 한복이 있었다고 합니다. 못 믿으시겠다고요? 그 증거가 조선시대 풍소가가 김홍도의 작품에 남아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제가 오늘 읽어드릴 그림 김홍도의 벼타작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봤을 법한 아주 친숙한 그림이죠. 이 그림은 18세기 조선 후기의 화가 김홍도가 1778년에 그린 건데요. 벼타작이 한참인 농부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렇게 김홍도의 작품은 그려진 소재와 대상의 모습이 생생한 것이 특징인데요. 인물과 소품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볼수록 김홍도 그림의 진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 그림을 보면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이 이 오른쪽 위에 있는 이 무기력한 남자입니다. 갓을 쓰고 있는 걸로 봐서 신분이 양반일 텐데요. 그런데 이 양반은 왜 굳이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 옆에서 이러고 있는 걸까요? 아마도 당시 마름일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마름은 지주를 대신해 소작농을 관리하고 소작료를 받아 지주에게 바치는 일을 했죠. 한마디로 관리 감독하러 와서 술 먹고 농땡이 중인 겁니다. 그리고 농부들과 비교했을 때 유독 덩치가 큰데요. 저렇게 먹고 누워만 있다 피둥피둥 살이 오른 양반들을 비판하려던 걸까요? 근데 사실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는데요. 당시에는 우측에서 좌측으로 세로로 글을 쓰고 읽었습니다. 옛 그림도 마찬가지인데요. 우측에서 좌측으로 감상을 하면 되는데요. 즉, 가장 우측 상단에 있는 이 양반은 그림의 감상 시작점인 만큼 더 강조해서 크게 그린 거라 볼 수 있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시선은 양반이 멋대로 벗어놓은 신발로 향하게 됩니다. 보시면 신발이 하나는 왼쪽, 하나는 오른쪽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이 신발 끝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타작을 하는 농부들이 보이죠? 그리고 좌측 상단에는 지게를 진 농부가 있는데요. 지게를 진 농부의 시선은 우측 하단을 향합니다. 이것이 바로 김홍도가 자주 썼던 X자 구도인데요. 마치 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시선을 유도하면서 전체적으로 인물 배치가 균형감 있고 또 풍성해 보이기까지 하죠. 이래서 김홍도를 천재화가라고 불렀나 봅니다. 그런데 농부들을 찬찬히 보세요. 이 농부들이 반팔 저고리와 반바지를 입었습니다. 긴 소매와 바지 밑단을 접어올린 게 아닌 거 보이시죠? 지켜보는 양반이 나무라지 않는 걸로 보아 이 옷이 일상적으로 입는 생활복이었던 걸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각각 등거리 적삼, 잠뱅이라는 명칭이 있는데요. 등거리 적삼은 등깃이 없고 소매가 짧거나 없으며 옆선을 터서 또 활동성이 좋은 게 특징입니다. 잠뱅이는 가랑이가 무릎까지 내려오게 지은 짧은 홑반바지를 뜻하는데요. 등거리 적삼에 잠뱅이를 입어주면 완벽한 농번 룩이 되는 거죠. 거기다 또 삼배로 만들어 바람도 술술 잘 통하고 질기고 튼튼했습니다. 요즘 값비싸게 나오는 천연 삼배 옷들 보면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도 드네요. 자, 다시 그림으로 돌아가서 이 남자는 머리에 고깔 모자 같은 걸 쓰고 있죠. 정확히는 흰 두건을 두른 건데요. 당시에는 맨상투를 드러내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대부들은 잘 때 빼곤 늘 모자를 썼다는데요. 이런 시대상 때문에 조선은 모자의 천국으로 불릴 만큼 그 종류가 정말 다양하게 발달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서민들은 모자를 살 형편이 못 되니
아쉬운 대로 두건이라도 둘러 상투를 감춘 거죠. 신나게 타작을 하고 있는 이 남성 옆에 대조되는 표정으로 일하고 있는 이 남자. 아직 상투를 안 맨 걸 보니 댕기머리 총각이군요. 그런데 표정이 유독 어둡습니다. 혹시 실연의 아픔이라도? 당시 상황으로 유추해보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눈앞에 쌀이 어차피 제 몫이 되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정약용의 여유당전서에 따르면 조선 후기 농부의 대부분은 소작농이었습니다. 이 그림 속 농부들도 예외는 아닌데요. 소작농은 지주에게 수확물의 반을 바쳤다고 해요. 이 남는 반에서 또 10%는 세금이나 종잣값으로 써야 했죠. 설상가상으로 보릿고개 땐 빌린 곡식이라도 있으면 뼈 빠지게 일하고도 먹을 게 없어 또다시 굶거나 곡식을 빌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게를 진 남성은 또 볕단을 한가득 싣고도 싱글벙글하군요. 추수한 기쁨이 얼굴에 가득합니다. 시선을 따라 다시 아래로 내려가면 옷을 펄럭거리며 힘껏 벼를 터는 남성이 있죠. 이 인물을 유심히 봐주세요. 어딘가 좀 이상해 보이죠? 자세히 보시면 오른손이 반대로 그려져 있습니다. 천재라 불렀던 김홍도, 실수를 한 걸까요? 그런데 실수라고 하기엔 다른 그림에서도 왼손과 오른손이 바뀐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김홍도의 무동이라는 작품입니다. 해금 연주자의 손바닥이 보여야 하는데 오히려 손등이 보이네요. 씨름에서는 아예 왼손과 오른손을 바꿔서 그렸습니다. 대체 왜 이런 오류가 반복해서 나타나는 걸까요? 여기엔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요. 첫 번째, 틀린 그림 찾기처럼 일부러 이렇게 그렸다. 두 번째, 김홍도는 손발을 인지하는 데 장애가 있는 거스트만 증후군을 앓았다. 아직 밝혀진 건 없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무엇이든 앞으로 김홍도의 그림을 볼 땐 좀 더 유심히 보게 될 것 같죠? 마지막으로 좌측 하단에 보이는 이 사람. 빗질을 해서 나달을 모으고 있네요. 자세히 보면 이 중에서 제일 연장자입니다. 그래서 힘이 좀 적게 드는 일을 맡은 듯한데요. 딱히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은 묵묵한 표정에서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죠. 그야말로 희비가 엇갈리는 타작의 현장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일꾼들은 그냥 열심히 일을 할 반면에 우리가 그 양반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마름은 그야말로 그냥 놀면서 이렇게 술만 먹고 있는 우리가 그 모습에서 양반과 어떤 상놈 간의 어떤 불공평한 관계를 우리가 풍자적으로 그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농민들의 애환과 또 시대에 대한 비판의식을 한 폭의 종이 안에 그려낸 화가 김홍도. 지금까지 김홍도의 벼타작의 숨은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어떠셨어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죠? 저와 함께 그림이 걸어오는 말에 귀를 기울여 보시죠.